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순영입니다. 이번에 사이비낭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게 됐고요. 전시 제목은 비스듬히 떨어지는 풍경, 재난 가족이고요. 3층에는 가족을 위주로 해서 하는 작업으로 흔한 믿음, 익숙한 오해라는 시리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4층과 함께 재난 시리즈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이드스케이프는 그냥 말 그대로 옆 풍경, 비스듬히 떨어지는 풍경, 비켜난 풍경 이런 의미로 작업을 해왔고요. 이번 사이드스케이프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인간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난 것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들, 이런 모든 것에 사이드란 단어를 포함시켜서 사이드스케이프라는 단어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제 재난을 선택을 했어요. 자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산들바람, 보슬비, 따뜻한 햇살일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과한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것들이 돼버리면 이게 그냥 졸지에 태풍, 가뭄, 장마, 폭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적정이란 단어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범위인데 그 적정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을 사이드스케이프에 내포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왜 크게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비가 조금만 덜 오면 그것이 가뭄이 돼버리고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 숲이 그 습기를 다 뺏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불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재난 같은 것들이 인재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따지고 보면 두 개가 합쳐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정말 감당이 되지가 않는, 스스로 꺼지지 않으면 인간이 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재난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나 생물체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이 장면이. 그런 그 고통을 수반하는 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순고미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이드스케이프를 하면서 재난 시리즈를 했고 이런 순고미를 발견을 하면서 요즘 굉장히 호기심 같은 게 생겼어요. 재난이라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근데 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빙산은 물론 큰 빙산 덩어리가 아주 거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많지만 내가 주목했던 첫 번째 것들은 작은 얼음 덩어리예요. 근데 이 얼음 덩어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에 얘는 녹아서 사라졌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빙산은 대부분 다 물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애틋한 거 있죠. 거기에서 제가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40 중반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조건이 많았어요. 이게 작가라면 이래야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작품 저런 작품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던 그런 조건들 중에서 사실 예술 작품이 좋은 예술 작품이 되려면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하나는 동시대의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의 얼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원성 같은 것들을 멀리 보는 어떤 형이상학적 목적?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림을 이제 하나의 화면을 여러 캔버스로 쪼개는 거는 하나의 물건을 그리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그리거나.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꽃병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꽃병을 100조각으로 나누면은 그 하나의 조각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한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있는데 꽃병 이러면 꽃을 꼽는다든지 반짝반짝 한다든지 화면이 어떻게 예쁘다든지 그 정보가 그렇게 쪼개지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 그림은 색채라든지 붓터치라든지 회화적 감각만으로 그릴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커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커야 돼요. 왜냐면 화면이 너무 작으면 그 회화적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캔버스가 50, 60cm짜리 정도쯤 되는데 적어도 몇십 조각은 돼야 되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작업을 할 때 내 개인적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 작업을 했던 이유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이가 그렇게 삐딱삐딱거리면서 하여튼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작업으로 한번 풀고 싶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의 앨범에서 찾은 어떤 화면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 어떤 화면을 그려요. 보통은 단색으로 그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머니에 대한 환경이에요. 그 위에 32년부터 85년 사이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찾아서 그 실루엣을 화면에 비춘 다음에 그 실루엣 모양을 그대로 테이프로 붙여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인 하나의 풍경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다가 다시 내 환경, 나의 어떤 사진이거나 내가 겪었던 사건이거나 내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그 위에다 다시 그려요. 그린 다음에 테이프를 떼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세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의 그림도 깨지고 나의 그림도 깨지고, 그러니까 사건이 32년부터 85년까지 벌어졌던 어떤 한 사건이 그 모습들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32년은 어머니가 태어나신 해고요. 85년은 제가 유럽으로 떠난 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가족들하고 함께 창경원에 놀러 갔던 사진이에요. 어머니도 옆에 계시고 나도 여기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건을 먼저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진, 컬러로 그려져 있는 이 장면은 제가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 두 사진이 겹쳐지면서 깨지게 만들었던 이 삐죽삐죽한 요것들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강 다리가 만들어질 때 테이프 끊으면서 발파되는, 그래서 폭죽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내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조각하고 입체하고 설치 미술도 많이 했고 하다못해 또 전공은 판화를 했었고,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입체 작업들은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과정은 즐거우나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뭔가 되게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옷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회화는 또 거꾸로 정말 내가 입고 싶은 옷인데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항상 고통스러운 걸 참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굳이 해본다면 회화 쪽이 저에게 조금 더 많은 기쁨을 줘요. 이거는 그냥 작가의 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도 얼마든지 예술할 수 있고 예술가로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해보니까. 저는 사실 사이드스케이프 처음 시작할 적에 보도사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보도사진은 사회적인 이슈 때문도 아니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아니에요. 단지 수많은 소재를 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그런 거를 택했을 뿐인데, 2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 그냥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그냥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조금 결정적인 것은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예술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제가 가끔씩은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는 이런 작가가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불편함을 느껴요. 예술은 그냥 언제나 은유법을 쓰는, 그래서 한 사건의 주변을 돌면서 그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슬쩍 보였다가 또 사라지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그런 작업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사이드스케이프란 제목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중간점검처럼 사비나 미술관이 종로에 있을 때 거기서 개인전을 했고, 딱 10년이
지나서 다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지난 10년간 또 내가 사이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번역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왔는지를 나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 전시는 별 멋부리지 않고 벽에 충실하게 투박하게 붙이는 그런 전시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